안녕하세요. 너 때는 말이지 이소담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때만 선생님입니다. 너 때는 말이지는 MZ세대가 너때말 선생님께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또 답변을 듣는 코너입니다. 교수님께서 쓰신 너 때는 말이야 라는 책과 관련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너 때 말 시리즈 책을 쓰신 이유가 가장 궁금합니다. 예. 제가 우리 학과 수업 중에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 개론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제가 2008년서부터 한 수업이거든요. 이 수업에서 뭘 가르치냐면은 다가오는 미래, 근데 먼 미래, 20년 뒤 이런 거 말고요. 다가오는 미래 한 5년 정도, 10년 정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자,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할까요? 이렇게 진행했던 수업이에요. 그래서 네. 초기에는 주로 책을 가지고 했고, 2010년대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무엇보다도 동영상으로 보여준 거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친구들한테 미래를 보여주는, 미래를 알려주는 글로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동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책을 한번 써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닿아가지고 제가 2019년에 스마트 시티 유토피아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거는 MZ 세대 용어는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신 분들하고 이제 출판사에서 아, 이 책을 우리 MZ세대 버전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의 각각의 주제를 예를 들면 미디어, 뭐 가상현실, 이 다음에는 인공지능, 로봇, 그다음 뭐였죠? 자동차, 네네네. 그래서 등등등등 그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동영상으로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QR코드를 달았어요. 그래서 네네. 읽어보면서 QR코드를 통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한번 준비해보자. 그런 의도로 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너 때는 말이야라는 시리즈의 테마가 굉장히 다양한 걸로 예. 알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책이 미디어 너 때는 말이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첫 번째 책의 테마를 미디어로 정하신 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전공이 이쪽입니다. 네. 우리 과가 무슨 과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예. 학과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제가 가장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 부분이 사실 더 큰 부분인데 우리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제일 재미있게 느끼고 잘 아는 분야가 미디어 컨텐츠 분야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꼭 우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친구들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 네네. 수업을 탁과생들도 거의 한 40%가 듣거든요. 우리 과생 한 60%, 탁과생 40% 듣는데 이 친구들이랑 해보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대부분 다 미디어 컨텐츠 이쪽은 다 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게 우리가 TV로 보고 컴퓨터로 보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대부분 다 우리가 컨텐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친구들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미래를 알려주면 어떨까 해서 먼저 미디어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썼는데 사실 소담님도 이거 읽어보셨겠지만 네. 가상현실 내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컨텐츠에 대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실감 컨텐츠라는 용어도 쓰고 뭐 확장현실이라는 용어도 썼는데 향후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컨텐츠가 어떤 것일까 해서 미디어에 이어서 바로 이제 컨텐츠를 쓴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컨텐츠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저는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좀 더 거시적으로 풀면 문화 강국, 우리 컨텐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무슨 일을 하시건 간에
일단 재밌으니까 미디어망 컨텐츠는 이쪽부터 시작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미래를 그려보는 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순서는 미디어, 가상현실 컨텐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 조금 어렵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인공지능, 빅데이터. 네.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도 이제 계속 그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정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저는 미디어 너 때는 말이야 책을 읽었었는데, 너 때는 이제 말이야 선생님께서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중요함을 강조하시고 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특별하게 강조하셨던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학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정확한 것인가, 이게 타당한 것인가, 이건 사실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글을 쓸 때나 이럴 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해요. 그럼 뭐로 쓰냐면은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로 전환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디지털로 전환된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된다. 예를 들면은 소담님 작년서부터 수업이 많이 바뀌어졌죠. 네네.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네. 갔죠. 물론 온라인 수업이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하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간 거, 이것도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이게 사회 곳곳에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일정 정도 수준까지 가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쓰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네. 그래서 디지털화되는 거, 디지털로 전환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소담님 혹시 네네. 그 맥도널드나 롯데리아 같은데 가서 네. 문 열고 딱 주문이요. 어떻게 주문을, 하시죠? 네네. 기계로 요즘엔 하시죠. 좀 많이 하더라고요. 불편하십니까? 아니요, 근데 되게 간소화돼서 오히려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혹시 할아버지가 주문하실 거 혹시 본 적이 있나요? 근데 이제 어르신 분들께서는 주문하시는 걸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긴 하더라고요. 기계가 워낙 익숙치 않으시니까. 바로 그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 대해서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네네.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도 가져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르신들의 예처럼 도태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전환이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또는 잠재적 사용자가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와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책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하면서 기술의 발전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 사람을 꼭 생각해야 된다 해서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하신 거군요. 예, 예.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